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나라 TV입니다. 많은 애국 시민분들이 그러시겠지만은 아 탄핵 정국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죠. 음 특히 이제 그 어떤 탄핵 정국에서 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불합리하고 또 음 몰상식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공권력을 지닌 그 행정부나 사법부가 음 위법, 불법, 탈법, 편법으로 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실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죠. 그래서 저도 요즘 수면 습관이 아주 불규칙하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이번 겨울에 벌써 감기가 한 3 번, 4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건강 상태가 꽤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서 아 마지막 변론을 하셨잖아요. 그런 사태들을 보고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그냥 분노가 일어나서 아 어떤 정상적인 어떤 사고 내지는 정상적인 어떤 패턴의 이 생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특별한 애국자도 아니고, 뭐 제가 공공성을 지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예술가이고, 또 약간의 어떤 공명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 시민이죠. 소시민이죠. 이런 소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탄핵 정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직면하고 있는 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불법으로 체포당하고 또 구금당해서 지금 뭐 거의 뭐 한 2달간 지금 구치소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의 직무가 파면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변론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쪽 한쪽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게 잘못되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음, 그 음, 어떤 관음적인 그런 나쁜 일을 또 불의한 일을
불법적인 일들을 보고 그냥 간망하는 그런 관음적인 그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선거가 뻔히 그 자행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그것을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리고 대통령이 그냥 불법으로 체포당하고 구금되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비상식적인, 그냥 그것을 그러니까 그 불법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다는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집단 의식, 집단 지성이 굉장히 타락했다는 것을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사회를 그냥 관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살인 행위가 그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저거는 잘못된 일인지 알면서도 선뜻 그 살인 행위를 저지하고 막아서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관망하는 거죠. 사진을 찍거나 그런 이제 극단적인 예를 제시한 거지만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그 양심이 약간은 무뎌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그 국민들이 약간 양심이 무뎌 있다. 집단 의식이나 집단 지성이 타락해 있다. 저는 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그 어떤 그 집단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3일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시기 전에 키르기스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키르기스탄이 부정선거가 있어가지고 어떤 많은 450만 정도 되는 국민들이 그 전국적으로 어떤 저항 운동이 일어나서 항쟁하고 약간의 이제 그 폭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기사화된 게 몇 개 올라와 있어서 한번 제가 이제 검토를 해봤거든요. 부정선거 키르기스탄 재선거 실시, 대한민국도 23일부터 재검표. 이게 2020년 10월 20일 기사군요. 한번 뭔지 보겠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국민들의 대규모 저항 시위가 발생해 최근 대통령이 하야한 키르기스탄이 결국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키르기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재선거를 12월에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키르기스탄 선관위는 재선거가 이전 선거 결과가 무효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재선거 준비와 실시에 555만 달러, 약 6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고 소개를 했다. 앞서 지난 4일 정당별 비례대표제로 치러진 키르기스탄 총선에서 16개 정당이 참여한 4개 정당이 7% 득표율을 하한 선을 넘긴 것으로 잠정 개표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소른바이 제인베코프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과 친정부 성향 정당들이 9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여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자 야당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수도 바슈케크와 주요 지방 도시들에서 저항 시위를 벌였다. 야권의 불복 시위는 10일 동안 계속됐고 결국 제얀베코프 대통령이 야권의 퇴진 압박에 밀려 조기 사임했다. 중앙선관위는 일부 정당의 유권자 매수 등 부정을 이유로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의회 의석 확보를 위한 정당별 득표율 하한선을 기존 7%에서 5%나 3%로 내리는 법률 채택을 의회에 요청했다. 또 대통령 조기 사임에 따른 대선은 내년 1월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키르기스탄의 부정선거에 사용된 투표 시스템 수출에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A웹이 연루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국내 선거 장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4.15 총선이 대대적인 부정선거로 치러졌다는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키르기스탄의 대규모 선거 결과 불복 및 대통령 하야, 재선거 실시 등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선거 시스템 장비가 키르기스탄뿐만 아니라 이라크, 콩고 등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 빌미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시선은 이제 23일부터 있을 대한민국 21대 총선 재검표로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사전투표의 선거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관리된 것이 드러나 현재 피소된 상태로 그 부실 정도가 중대하여 선거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봉인지가 뜯어지거나 훼손된 투표 보관함, 투표지 우편 등기가 엉망으로 관리된 점, 비정상적인 통계 수치,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의혹들이 진상규명을 기다리고 있다. 아래 키르기스탄의 시위가 정부 청사를 장악한 모습. 키르기스탄의 경우는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되고 그래서 여당이 또 이제 대통령을 이제 선출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대거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저항 시위가 이제 한 10일 동안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권의 어떤 그 압박 또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10일 동안 계속되는 어떤 그 반대 불복 시위가 이제 그 전국적으로 폭동 상태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특이점은 뭐냐면 우리 그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투표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을 수출했다는 것이죠. 이 키르기스탄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그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 기사는 키르기스탄이 부정선거를 조진 방법이 있네요. 이거는 마이너 갤러리라고 하는 블로그인데 키르기스탄은 부정선거 주장한 후보와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잡혀가거나 국민 450만 명이 부정선거 정황 증거, 빼박 증거가 있는데도 저 새끼들이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라고 국민 450만 명이 총궐기하여 대통령궁, 방송국, 국회, 재판소 다 때려 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켜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선거 치르고 부정선거 증거를 밝히고 그것을 척결을 했다는 겁니다. 독재 부정 정권 전부터 깜빵에 보내고 재선거를 치렀음. 대단한 국민성임. 그냥 모든 기관들, 국민들 행진으로 싹 밀고 들어가서 다 잡아 쳐 넣었음. 정말 이렇게 그 불의한 것, 부정한 것들을 보면은 정말 그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연대해서 한꺼번에 총궐기를 해서 재판소, 국회, 방송국, 대통령 궁을
다 때려 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우에 보면 저들이 말하는 평화 프레임이랄지 그 안전 프레임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부조리한 세력, 부정한 세력, 불법을 저지른 세력들이 자신들을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의 항쟁, 국민들의 분노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장치고 또 애국 시민들에게 폭력을 쓰지 못하도록 또 폭동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도덕적인 그 프레임을 걸어버리는 것이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키르기스탄의 이 국민들은 그 단순하고 또 이 정의에 대한 그 어떤 강한 뜨거움 그리고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불의한 것들을 보면 참지 못하고 분노를 분노답게 이게 표출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 총걸기해서 10일 만에 이 그 혁명을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선거를 치르고 또 대통령을 다시 선출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다시 선출을 하고 그런 혁명을 성공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견주어 봤을 때 정말 그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대선이 치러지고 그리고 또 총선이 치러져서 국회의원들이 한 50명이 넘는 가짜 국회의원들이 장악해서 정말 국회의 어떤 다수의 의석으로 어떤 국회 독재, 입법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그냥 목도하고 있다는 거, 국민들이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그냥 그 불복종 어떤 저항이 일어나고 항쟁이 이렇게 일어나서 국회를 점거해버려야 되고 불질러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의하면. 그리고 편파보도, 애국 보도하는 그 방송국들을 그리고 언론사들을 다 쳐들어가서 이게 마비시키고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물론 다 때려 부시고 불태워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기사에 보니까 키르기스탄 국민들이 이제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이렇게 시위를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사진들을 보니까 그 국민들이 개개인이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팔과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고 경찰들이 이거를 이제 뭐 뜯어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그 공고하게 짜인 그런 이
그 인파 어떤 인해 전술로 이게 스크럼을 저지하는 바리케이트, 경찰들의 바리케이트랄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지금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그 부조리하고 불법적인 상황에 그런 세력들이 쳐놓은 어떤 안전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버리면은 항쟁이나 혁명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니, 그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감금하고 있는데 이거를 평화적으로만 시위하자고 하는 말이 이게 되는 말입니까? 이게 최소한 국회라도 봉쇄하고 헌재라도 봉쇄를 해서 그 국민들의, 애국 시민들의 어떤 뜻을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폭동은 아니더라도. 근데 그 대한민국의 집회라는 게 경찰들이 행정수반이고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행정의 수반이고 경찰들은 그 행정부 소관이잖아요. 근데 경찰들이 행정부 소관인 경찰들이 하극상으로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를 해서 감금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그 나라가 뒤집어져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꼴이라는 게 이런 그 불법적인 경찰들이 쳐놓은 안전 프레임을 지켜라.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서 너희들이 마음껏 소리치고 노래 부르고 놀아라. 그렇게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쁜 시간, 귀중한 시간을 내서 하루 종일 그 추운데 말이죠. 거기서 집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을 구하고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세력들을 끌어내리고 또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체제로 전환되려고 하는 이 상황,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 키르기스탄처럼 10일 안에 우리가 단시간에 이 혁명을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 2달간 걸렸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또 탄핵이 뭐 기각이 되느니 뭐 인용이 되느니, 기각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인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광화문에서 매주 모이는 인파들이 거의 뭐 한 10만, 어림잡아 10만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요즘은 이제 2030 세대들마저도 대학가에서 탄핵 반대 어떤 시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어떤 그
국민들이 이렇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안전 프레임, 부조리한 세력들이 쳐놓은 안전 프레임, 소위 말하는 저들이 미화적으로 평화 프레임을 쳐놓고 거기 안에서 그 안에서 놀아라, 이렇게 노예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집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에 일어나서 헌재를 밀고 들어가서 폭동을 일으켜서 불질러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그 역적들이 모의하고 난리를 치는 그 국회회관을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말이죠. 가서 불을 질러버려야죠. 이 키르기스탄 이 분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10일 안에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키르기스탄에 있는 분들은.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뭐 한 지금 앞으로도 한 지금 2달이 넘어가지고 앞으로 3달이 넘어가고 대통령이 파면 당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파면 당했다고 뭐 광화문에서 또 모여서 가두리 안에서 집회만 하실 겁니까? 답답합니다. 저는 저도 어떤 그 분노를 가지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 한 사람은 그냥 체포당해서 저도 구금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광화문 집회나 또 거대한 집회를 주최하는 그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이 저는 굉장히 그 부조리한 세력들에게 부역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분노, 국민들의 어떤 이 정의에 불타는 그런 열정을 쉽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애국심에서 발동하는 그런 분노를 그냥 잠재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못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집회를 주도하는 정강훈 씨나 또 거대 유튜버들께 진정으로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정말 집회로만 끝나지 마시고 정말 이 키르기스탄에서 항쟁의 물결, 혁명이 10일 동안 일어나서 성공한 것처럼 광화문에서 집회로만 끝내시지 말고 헌재로 가서, 국회로 가서 경찰들의 어떤 차벽이나 폴리스 라인을 걷어버리고, 바리케이트를 걷어버리고 국회를 쳐들어가서 우리가 점거하고 국회를 해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재에 쳐들어가서 점거하고 해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혁명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니, 답답한 일이죠. 저들은 그 부조리한 세력들은 그 자체가 폭력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초식 동물처럼 수긍하고 살라는 겁니까? 분노하고 일어나서 투쟁해서 혁명을 이루어서 올바른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끝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구국의 일념으로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자, 선거의 그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는 쪽은 원래는 선거의 그 진쪽,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가 부정선거를 오히려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정선거를 쉬쉬하는 쪽이 돼버렸잖아요. 반대로 역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이 당선이 되었음에도,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 대통령의 직위나 뭐 어떤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라고 계엄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그 엄청난 리스크를 껴안고, 이것은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어떤 권력자가 자기의 권력을 던져가면서 위에부터 대통령이 혁명을 시작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혁명을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국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어떤 한 세력이 그 권력을 잡은 세력이 아니라 반국가 세력이 찬탈하기 위해서 어떤 혁명을 한 게 아니고 이미 기득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부조리한 것들 또는 부정한 것들, 부조리한 카르텔들을 바꾸기 위해서 혁명을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위로부터의 혁명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그냥 무마시켜버리고 그냥 없었던 일로 지나가 버릴 겁니까? 우리도 아래에서부터의 혁명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폭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사실 국회를 봉쇄하고 점거해서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서 반을 죽여야 됩니다. 반은 죽여야 됩니다. 몽둥이 찜질을 해야 됩니다. 몽둥이 찜질을, 여러분. 그리고 헌재에 가서 이 부정한 이 판사들을 다 끌어내서 몽둥이 찜질을 해야 됩니다. 또 공수처에 가서 공수처 다 끌어내서 몽둥이 찜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몽둥이 찜질을 할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법원, 대법원. 이 대법원장이 이런 그 불법적인 상황을 그냥 간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들도 어떤 불법적인 형태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금한 상태이니까 경찰들도 다 끄집어내서 혼을 내야 됩니다.
다 몽둥이 찜질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아주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말이 좀 제대로 안 나오는데, 막 눈도 감기면서요. 그런데 막상 자려고 하면 또 막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그런 게 있어서 잠이 안 와요. 몸은 이제 몸이 되게 안 좋은데, 그래서 어제도 이제 방송을 켰었는데 막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사실 촬영을 하다가 또 끝냈는데, 오늘은 촬영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3.1절 날 강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날 3.1절도 10중 8구 아마 100% 안전 프레임, 좋게 말해서는 저희 부조리한 세력들이 말하는 평화 프레임 안에서 노예들 아우성되는 바보들의 아우성들, 초식동물들의 아우성만 하고 끝내는 그런 집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애국 시민 여러분, 강화문에서 일단은 모이십시오. 일단 모여. 그쪽에서 모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어느 정도 모인 다음에 어느 정도 열기가 차면 헌재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헌재를 중심으로 빙 둘러서 봉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쇄가 끝나면 헌재를 쳐들어가서 점거하고 불을 태워야 됩니다. 경찰들을 몽둥이 찜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재 직원들 또 판사들 다 끄집어내서 몽둥이 찜질을 해야 됩니다. 뭐 3월 1일 날 쉬는 날이니까 없을 테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헌재를 점거를 한 상태로 계속 거기서 시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더 이상의 어떤 심리가 되지 않도록, 아니 대통령을 자기들이 헌법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 어떻게 감히 끌어내린다는 말입니까? 끌어내리는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그래서 잠이 안 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요즘. 아무튼 컨디션이 좋으면 여러 가지 정리를 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말이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